일본 전역이 떠들썩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일본 여성 승무원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언론들은 연일 도대체 왜 한국인과 결혼했을까라며 분석 기사를 쏟아냈고 인터넷에는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저 역시 그 당사자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모든 것은 회사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유키입니다. 일본 항공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근무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오늘 아침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도쿄 하네다 공항 근처 작은 원룸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던 저에게 인사팀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라면 스케줄 조정이나 간단한 업무 전달일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내일부터 한국 노선으로 발령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한국이라니요. 저는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 노선만 담당해왔거든요. 회사에서는 제가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프리미엄 노선의 에이스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한국 노선이라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는 것을 회사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인사팀 직원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회사 방침이며 한국 노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베테랑 승무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감정이 없었거든요. 일본 사회에서 자라온 저에게 한국은 그냥 이웃나라 정도의 의미였고 가끔 뉴스에서 보는 정치적 갈등들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만나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고 서비스 수준에 대한 우려도 있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국 노선 발령 소식을 전하자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조심스러운 우려를 표하시며 문화적 차이와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 걱정하셨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운 음식에 대한 걱정과 언어의 어려움을 언급하시며 딸을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가족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를 듣고 나니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제가 회사에서 쌓아온 경력을 생각하면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밤늦게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김치, 케이팝, 드라마.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도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들이 관광 홍보용이거나 피상적인 내용들 뿐이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는데 꿈속에서도 낯선 공항과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노선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아침이 되어 공항에 나가니 평소보다 일찍 온 동료들이 저를 배웅해줬어요. 한국에서도 힘내라는 격려와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응원을 받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정말 이 결정이 옳은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모습이 일본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기내에서 내려 공항 로비로 향하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최첨단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일본어로 유창하게 안내하는 로봇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하네다 공항에서도 보지 못했던 수준의 기술이었거든요. 바닥 곳곳에는 자동 소독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 열감지 카메라가 승객들의 체온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본 공항들도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곳의 시스템은 한 단계 더 진보된 느낌이었어요. 공항 내부 디자인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곳곳에 배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특히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는데 일본어 안내가 상당히 자연스럽고 정확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승객들의 질서의식도 놀라웠어요. 줄을 서는 모습이나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일본 못지않게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휠체어를 탄 승객을 돕는 로봇을 본 순간이었어요. 사람이 아닌 로봇이 자연스럽게 휠체어 승객의 짐을 옮기고 길을 안내하는 모습은 정말 미래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수준의 서비스 로봇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면세점 구역을 지나가며 본 상품들도 예상보다 훨씬 다양하고 고급스러웠어요. 한국 전통 상품들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었고 쇼핑 환경도 상당히 세련되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도 인상 깊었어요. 제가 짐을 찾는 곳을 헤매고 있을 때 한 직원이 다가와서 완벽한 일본어로 도움을 주었거든요. 발음이나 억양이 거의 원어민 수준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잠시 쉬면서 주변을 관찰해보니 시설 관리 상태도 매우 좋았어요. 화장실은 물론이고 휴게 공간, 충전 시설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무료 와이파이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일본 공항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탑승구로 이동하는 동안 본 공항 내부 교통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무빙워크의 속도나 엘리베이터 운영, 그리고 각종 안내 시설들이 모두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승객 동선을 고려한 설계가 일본 못지않게 치밀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공항 전체에서 느껴지는 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서비스의 조화였어요. 로봇과 AI 시스템이 효율성을 담당하고 직원들은 더욱 세심한 배려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공항을 둘러본 순간 저는 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세련된 곳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본 인천공항의 모습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올 때는 어떤 기분일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공항을 벗어나 서울 시내로 향하는 순간부터 또 다른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택시를 타는 것부터가 예상과 달랐어요. 택시기사 아저씨는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툰 일본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정겨웠어요. 일본에서 들었던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차갑다는 이야기와는 정반대였죠. 길을 가는 동안 기사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명소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서툰 일본어에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명동, 남대문, 동대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친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관광객을 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손님을 맞이하는 따뜻함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의 직원은 유창한 일본어로 저를 맞이했고 호텔 곳곳에는 일본인 고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보였어요. 객실 안내서는 물론이고 레스토랑 메뉴까지 정확한 일본어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호텔 컨시어지 직원의 서비스였어요. 제가 어디를 가봐야 할지 물어보자 친절하게 지도를 그려가며 설명해 주었고 일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들을 추천해 주었어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저녁 시간에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작은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따뜻한 경험을 했어요. 카페 사장님은 제가 일본인인 줄 알고는 일본어 메뉴판을 가져다 주시며 추천 메뉴를 설명해 주셨어요. 커피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으로 야경을 보러 갔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한강공원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웠거든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이 모두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야경을 감상하고 있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께서 말을 걸어오셨어요. 일본어를 조금 아신다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속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졌어요.
강변을 걷다가 우연히 길을 잃었을 때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대학생이 제가 헤매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서 도움을 주었거든요.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를 섞어가며 길을 안내해주고 지하철역까지 함께 걸어주었어요. 그 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한국 젊은이들의 국제적 감각이었어요.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알고 있었고 편견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작은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노선도를 보며 헤매고 있을 때 옆에 서 있던 직장인이 조용히 다가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더니 친절하게 알려주었거든요. 바쁜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느낀 것은 한국 사람들의 정이었어요. 일본에서 들었던 이야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함과 배려심을 곳곳에서 경험했거든요. 처음 만나는 외국인에게도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마음들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에 빠졌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이곳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 시내를 본격적으로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시민들의 질서의식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출입문 양쪽에 깔끔하게 두 줄로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차내에서도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나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는 배려심이 인상적이었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본 풍경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거리 곳곳이 정말 깨끗했거든요.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길바닥에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들었던 한국은 거리가 지저분하다는 이야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무인 편의점의 운영 시스템이었어요. 강남역 근처에서 발견한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봤는데 셀프 계산대부터 상품 진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들도 질서 있게 이용하고 있었고 도난이나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길거리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들도 인상 깊었습니다. 위생 관리가 상당히 철저했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도 깔끔했어요. 떡볶이를 사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맵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들었던 한국 음식은 무조건 맵다는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동대문 시장을 구경하며 느낀 것은 상인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바가지를 씌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한 아주머니는 일본어로 상품을 설명해 주시며 깎아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관광 안내소에서의 경험이었어요. 종로구에 있는 관광 안내소에서 만난 할머니 자원봉사자분이 유창한 일본어로 서울의 명소들을 안내해 주셨거든요. 70대로 보이는 분이 젊은 시절 일본어를 배우셨다며 발음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정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하며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이틀 동안 경험했던 모든 따뜻함들이 바로 그 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며 느낀 것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어요. 옛 건물들을 잘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 시설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한옥 카페에서 마신 전통차의 맛도 일본 차와는 다른 독특한 향이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저녁 시간에 홍대 거리를 구경하며 본 젊은이들의 문화도 신선했습니다.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나 자유롭게 즐기는 분위기가 활기차면서도 절제가 있었어요. 일본의 젊은이 문화와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한강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본 시민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나와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배달 온 치킨도 생각보다 맛있었고 무엇보다 이런 문화 자체가 부러웠어요.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에 본 막차 시간대의 풍경도 놀라웠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영무원들도 친절하게 도움을 주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며 느낀 것은 제 자신의 무지함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질서의식, 청결함, 친절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일본 못지않거나 어떤 면에서는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심. 그것이 바로 제가 이틀 동안 서울에서 경험한 모든 따뜻함의 정체였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셋째 날, 명동에서 쇼핑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나오는 순간 제 가방에서 지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권이나 신용카드, 현금까지 모든 것이 그 지갑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가게 안을 다시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고 혹시 길에 떨어뜨렸나 싶어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며 찾아봤어요. 1시간 넘게 헤매다가 결국 포기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경찰서인지도 모르겠고 한국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그때 마침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관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다가가서 서툰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려는데 그 경찰관이 갑자기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니 친절하게 상황을 물어보더니 함께 찾아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민재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온화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무엇보다 일본어를 정말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재 씨는 제가 다녔던 길을 차근차근 함께 되짚어가며 지갑을 찾아주었어요. 상점 하나하나 들어가서 혹시 주인을 찾는 지갑이 있는지 물어보고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 세심함이 정말 고마웠어요. 1시간 정도 함께 찾아다닌 끝에 결국 한 카페에서 지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며 잠시 앉았던 자리 옆 의자 아래 떨어져 있었거든요. 카페 직원도 찾고 있었다며 다행이라고 해주었어요. 지갑을 찾고 나서 민재 씨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던 저를 보고 민재 씨가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산이 작아서 둘이 함께 들어가려니 민재 씨 어깨 쪽이 계속 젖고 있었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하니 민재 씨는 괜찮다며 오히려 우산을 제 쪽으로 더 기울여 주었습니다. 자신은 젖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근처 카페로 피하면서 민재 씨의 배려심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신발끈이 풀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무릎을 꿇고 직접 묶어주시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경찰관이라는 공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려해주다니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재 씨의 인품을 더 알 수 있었어요. 일본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편견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문학을 좋아한다며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정말 놀랐어요. 민재 씨가 들려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생각도 깊이가 있었어요. 과거의 아픈 역사는 인정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성숙한 사고방식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소나기가 그치고 나서 민재 씨는 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가는 길에 서울의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시면서 다음에 가볼 만한 곳들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지하철역에서 헤어지면서 민재 씨가 명함을 주시며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전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동안 계속 민재 씨 생각이 났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불행한 상황이었는데도 오히려 소중한 만남을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정말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분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민재 씨와의 만남을 떠올려 봤습니다. 소나기 속에서 우산을 기울여주던 모습,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묶어주던 모습,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까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친절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내일 민재 씨에게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민재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서울을 좀 더 구경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민재 씨는 기꺼이 휴무일을 이용해서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민재 씨와 함께 돌아본 서울은 정말 특별했어요. 경복궁에서 조선 왕조의 역사를 들려주시고 인사동에서 전통 문화를 소개해 주시는 모습에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본의 역사와 비교해가며 설명해 주시는 세심함이 감동적이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며 민재 씨가 들려준 한국의 전통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두 나라 문화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을 보며 민재 씨가 말한 서울의 변화 이야기도 인상 깊었습니다. 급속한 발전 속에서도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민재 씨는 제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열쇠고리였는데 직접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성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첫날부터 민재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무사히 도착했는지 궁금하다는 간단한 안부였지만 그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내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 이후로 민재 씨와의 메시지 교환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점점 서로의 일상과 생각을 나누는 깊은 대화로 발전했어요. 민재 씨의 메시지는 항상 따뜻했고 제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일상이 예전과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승객들을 만나고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서울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민재 씨와의 만남이 제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민재 씨가 보내주는 서울의 일상 사진들도 소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한강의 모습, 출근길 풍경,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까지. 마치 제가 서울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해져서 그리움을 달래주었어요. 어느 날 민재 씨가 일본 관련 뉴스에 대해 물어보셨을 때 저는 그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과 두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이 정말 멋있었어요. 민재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제 자신도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한국어도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민재 씨가 가르쳐준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을 연습하며 다음에 만날 때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들도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한국 노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며 무엇이 달라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민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용기가 없었어요.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예전처럼 부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좋았던 점들을 많이 언급했어요. 부모님도 제 달라진 모습을 신기해하셨습니다. 민재 씨가 보내주는 한국의 계절 변화 소식도 소중했어요. 벚꽃이 피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오는 모습들을 사진과 함께 전해받으며 마치 제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강의 계절별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민재 씨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답장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민재 씨도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그리움의 표현들이 제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어요. 이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했어요. 민재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의 안부를 확인하는 일상이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민재 씨가 보내온 메시지에서 저는 그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은 마음을 담은 메시지였거든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그 순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한국 남자와 연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차가웠어요. 아버지는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역사를 언급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셨고, 어머니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반응이 가장 심했어요. 일본 여성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걱정하시며 제가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회사에서의 상황도 복잡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제가 한국 남자와 연애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일부 선배들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어요. 국제선 승무원으로서 이미지 관리를 신경 써야 한다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일본 사회의 차가운 시선도 느낄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일부 친구들은 제가 왜 굳이 한국 남자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민재 씨와의 사랑은 이런 모든 장벽들보다 컸습니다. 그와 화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때마다 저는 이 사랑이 진짜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민재 씨도 한국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일본 여자와 연애한다는 사실에 대해 주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는 저보다 훨씬 담담하고 의연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의 철학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몇 달간의 고민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본 항공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10년간 쌓아온 경력과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민재 씨와 함께하는 미래가 더 소중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 상사는 깜짝 놀라며 재고해달라고 했어요. 회사의 에이스 승무원을 잃는 것이 아깝다며 한국 지사 근무 같은 대안도 제시해 주셨지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원했습니다. 동료들과의 작별 인사도 씁쓸했어요. 대부분은 제 결정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일부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한국행을 알렸을 때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시며 연락을 끊겠다고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민재 씨에게 한국행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반응은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큰 결단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면서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그의 약속이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도쿄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지난 삶을 정리했어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일본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불확실하지만 사랑이 있는 한국으로 향하는 여행이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며 마지막으로 일본 여권을 내밀 때 감회가 새로웠어요. 다음에 이곳에 올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다졌어요. 체면보다는 마음을, 형식보다는 진심을 선택한 제 결정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곧 만날 민재 씨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재 씨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의 품에 안기며 제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민재 씨의 도움으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의 세심한 배려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점차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일자리는 인천공항 일본어 안내 직원이었어요. 제가 가진 항공업계 경험과 일본어 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직장이었습니다. 일본 항공에서의 화려한 경력에 비하면 소박한 시작이었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더 컸어요. 공항에서 일하며 만난 동료들도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사람이라는 이유로 어색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저를 받아들여 주었어요. 특히 박봉자 할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박봉자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국밥집은 제게 또 다른 가족 같은 공간이었어요. 퇴근 후 자주 들러서 국밥을 먹으며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한국어도 가르쳐 주시고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할머니를 통해 느낀 한국 사회의 정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혈연이 아닌데도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마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일본과는 다른 따뜻함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저는 점점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처음 느꼈던 설렘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1년이 지날 무렵 민재 씨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첫 만남의 장소였던 명동 카페에서 무릎을 꿇고 청혼하는 모습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승낙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선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즐거웠어요. 한국의 전통 혼례와 현대식 결혼식을 결합한 특별한 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재 씨 가족들도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특히 어머님은 일본어를 배워서 저와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셨어요. 결혼식 소식이 일본 언론에 알려진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일본 항공의 전 에이스 승무원이 한국 경찰관과 결혼한다는 뉴스가 일본 전역에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일부는 로맨틱한 국제 결혼으로 소개했지만 다른 일부는 왜 하필 한국 남자인지에 대해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추측과 댓글들이 올라왔고 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왜 한국 남자와 결혼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기자들이 인천공항까지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한국 언론들도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것도 저의 선택에 대한 결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전했어요. 민재 씨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의 국적이 아니라 그의 인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체면보다 마음을, 형식보다 진심을 중시하는 그의 모습에 반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일본 사회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인정하되 미래를 위해서는 개인 대 개인의 진정한 만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결혼식 당일 박봉자 할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한 한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직접 술을 놓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올리는 순간 저는 정말로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몇몇 동료들과 친구들이 축하해 주러 와주었어요. 그들도 한국에서의 결혼식을 경험하며 두 나라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신혼생활이 시작된 후에도 언론의 관심은 계속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저를 한일 관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보는 시각도 있었고, 한국에서는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한 일본인 며느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선택들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노선 발령이라는 작은 시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현재 저는 인천공항에서 일하며 한일 친선에 작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일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고 양국 간의 이해를 돕는 일이 저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민재 씨와의 결혼 생활도 행복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공통분모 앞에서는 모든 차이가 사소해 보입니다. 일본을 뒤흔든 저의 선택,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국적도 사회적 시선도 기존의 안정도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제가 내린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